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흔들림이 있었던 시장 전에 우리 변전무님과 함께 그 기준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각국의 기준금리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비교를 했던 아침에 인터뷰, 그러니까 인터뷰라 칭하고 저도 이제 강의 듣는 것처럼 옆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던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제 쉽게 이해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이거 너무 어렵다라고 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서 오늘 우리 변종규 전무님께서 추가적인 정말 쉽게 설명하실 수 있는 자료까지 열심히 밤새 준비하셔서 오늘 들고 오셨다라고 합니다. 그럼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인터뷰 미주은행 변종규 전무와 함께합니다. 전무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려웠거든요. 좀 그래서 어렵죠? 오늘은 하나만 딱 가져가면 된다. 다른 거 다 이해 못해도 그 하나 뭡니까? 예, 래퍼죠. RP라고 하는 래퍼의 그 성격. 래퍼? 예,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오늘 뭐 자료를 갖고 왔으니까 이걸로 하나만 들으셔서 이해하실 수 있으면 네. 이제 앞으로 이제 단기 금융 상품의 성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으로 네.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있잖아요. 저번 시간에 저희가 두 가지를 했었죠. 네. 미국의 기준금리는 무엇이냐, 왜 중요하냐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한국의 기준금리와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예, 한번 간단하게 리뷰해 볼까요? 좋습니다. 예, 띄워주시면 예, 1페이지에 누가 기준금리를 결정하냐. FOMC 날만 되면 또 이제 좀 있으면 올 텐데요. 알면 되면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침에 이렇게 다들 들어오셔가지고 네. 촉각을 기울이시는데 이겁니다. 이제 세 개의 조직이 있고요. 세 개의 조직 중에서 FRB는 이사회입니다. 어떤 기구나 이사회가 있잖아요. 보드. 예, 보드가 FRB이고요. 그다음에 12개의 준비은행이 있어요. 미국에. 이 사람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FOMC에 와서 투표권을 행사하거든요. 예, 그래서 FOMC는 이제 통화정책의 결정기구입니다. 네. 예, 그래서 FOMC에서 기준금리가 결정이 된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페이지 가보시면은 그러면은 연방기금금리라는 미국의 기준금리는 어떤 금리인가? 이것은 하루 콜금리라고 했어요. 하루 무담보, 담보 없이 빌려주는 거예요. 네. 은행들이 하루 오늘 빵꾸 났네 자금이 하루 내일 자금 지금 한 넣어야 되네 이렇게 되면 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은행도 무한정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 예, 그럼 다른 은행한테 연락을 해요. 단기 자금 담당자가 오늘 우리 자금 조금 부족한데 니네 좀 남는 거 있나? 그러면 남는 게 있어. 그러면 오늘 지금 콜 금리대로 시세대로 우리 하루 빌려주고 빌릴까? 던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런데 그건 무담보 금리예요. 네. 근데 은행들은 워낙 크잖아요. 신용 상태가 좋으니까 서로 간에 그냥 빌려줘요. 네. 그리고 다음 날 바로 오는 걸로 이렇게 체계가 잡혀 있습니다. 네. 이게 콜 금리예요. 콜이랑 부르는 거죠. 바로 부르면 바로 들어오는 거. 아, 예, 그렇게 예. 부르면 온다 해서 콜금리. 예, 오. 부르면 오는 겁니다. 부르면 네. 그냥 바로 들어와요. 그래서 콜이다. 예, 그래서 일일물 콜 금리라고 합니다. 일일물이 95% 이상의 거예요. 대부분입니다. 다 하루짜리예요. 네. 예. 그래서 연방 기금금리는 하루짜리 무담보 콜이다. 네.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은 5.5%가 상단이죠. 그쵸. 이제 9월달에 25bp냐 아니면은 50bp냐 예, 둘 중에 하나죠. 내리는 건 확실한데 네. 이번 주에 잭슨홀 미팅에서 23일. 판가름이 거의 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비둘기적으로 나오실 것 같아요. 이거는 50bp요? 아니 50bp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0.25 퍼센트 포인트나 네. 0.5% 포인트 둘 중에 하나를 할 텐데 네. 이제 시장의 기대는 반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네. 예 그러면 이제 띄워주시면요 네. 연방 기금리는 콜이라고 했는데 또 이게 FFR이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제가 비교를 해놓은 게 뭐냐 FDR이라고 있어요. 이건 또 할인율입니다. 할인율은 그럼 뭐냐 복잡하다 생각 아니에요. 뭐냐면 자 중앙은행에 가서 빌릴 수도 있잖아요. 은행이 그렇죠. 네, 중앙은행. 왜냐면 은행들이 다 돈이 없어요. 네. 이제 예를 들면은 리만 사태 같은 게 났어요. 지금 시장에 돈이 없어요. 그럼 서로 다 야 나도 없고 너도 없고 단기자금 담당자 우리 큰일 났네. 그러면은 괜찮습니다. 예, 큰형한테 가서 빌리면 돼요. 형, 네. 우리 다 돈이 없어. 예, 중앙은행에 가서 우리 다 시중에 돈이 없어요. 그래. 그러면 우리가 드릴게요. 이게 미국의 할인율이에요. 할인율이요. 예, 할인율. 할인율은 근데 중앙은행에서 가서 빌리는 거고요. 연방 기금금리는 은행끼리 자율적으로 서로 빌려주고 빌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는 중앙은행에서 빌리는 거, 하나는 자기네끼리. 그래서 중앙은행까지 갈 때는 시장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네.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거는 이제 유동성이 고갈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방은행에서 빌리는 거, 연준에서 돈을 빌리는 건 굉장히 드물다. 누구 얘기했어요. 그래서 더 기금보다 높아요, 금리도. 예, 그것만 알시면 되고. 중요한 건 한국하고 할인율이 더 높다. 예, 할인율이 중앙에서 높다. 빌리는 게 더 비싸다. 예, 그렇지만 우리는 할인율은 알 필요가 없고요. 예, 비교만 이렇게 한 거고. 왜냐면 네. 가끔가다 뉴스에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방 기금금리, 페더럴 펀드 레이트만 알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페더럴 펀드 레이트 끝났죠. 네. 그 다음에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를 비교해보자. 두 나라 다 어느 나라나 기준금리는 다 있어요. 세계 150개국이. 그렇지만 어떠한 금리를 기준금리를 쓰느냐가 다른 거예요. 네. 그건 이제 성격이 다 다른데 우리나라는 또 미국하고 달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유로존 기준금리랑 같아요. 예. 뭐냐면 레포 아까 말씀드린 RP 금리를 쓴다는 거예요. 잠시 후에 조금만 참으세요. 이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끄시면 안 돼요. 조금만 참으세요. RP를 설명을 네. 드릴게요. 네. 이제 그것을 실물 RP를 우리나라는 기준금리로 쓰는 거고 네.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RP는 한국은행에서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일금리예요. 그런데 서로 은행 간에 빌려주고 빌리는 금리는 자기네들끼리 결정하는 거잖아요. 네. 중앙은행에서 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권고금리라는 거예요. 권고금리. 권고금리. 예. 그래서 미국의 연준이 발표하는 기준금리는 맨데토리 강제금리가 아닙니다. 권고금리. 권고금리. 이 사이에서 거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상단과 하단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셨죠? 네. 예.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레포라고 했는데 예전에는 오버나잇 콜도 썼었어요. 2008년까지. 일일물 무담보. 예, 미국과 같았죠. 네. 근데 이게 바꿨습니다. 바뀌었어요. 근데 레포로 넘어갈게요. 네. 레포라는 것은 리포제션, 압류한다는 뜻도 있고요. 네. 리퍼처스 어그리먼트라고 해서 다시 사온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보시면 리퍼처스 어그리먼트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편해요. 왜 그러냐면 다시 사온다는 거예요. 다시 사온다. 예. 우선 그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요게 그래프입니다. RP 거래 과정이 이렇게 돼요. 뭐냐면 거래 시점이 있고 만기 시점이 있어요. 이것도 금리 거래잖아요. 어떠한 그 이자율을 주고 하루를 빌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금리 거래는 만기가 있습니다. 네. 주식 거래는 만기가 없죠. 그죠? 네. 그래서 금리 거래 만기 하루라고 보시면 거래 시점에는 담보와 채권을 교환을 해요. 네. 예, 왜냐하면은 RP 거래와 콜 금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담보가 있느냐 없느냐.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그 개인들은 주택 담보 대출하죠. 그렇죠. 예. 주택을 담보로 예. 대출을 받죠. 금융기관들의 담보 대출이 뭐냐면 RP예요. 예. 간단하죠. 뭘 담보로 해요? 예, 채권이죠. 채권을 예. 담보로. 왜냐하면 금융기관들은 우리가 예금을 하면 네. 일정 금리를 줘야 돼요. 그쵸. 근데 이것을 대체 자산이라고 하는 주식이나 부동산에 전부 다 투자를 하게 되면 현금 흐름이 일정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들도 이것을 갖다 운용하면서 어떠한 기대가 확실한 현금 흐름이 확실한 그런 흐름을 만들어야지 우리한테 뭐 1%든 2%든 금리를 줄 수가 있겠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채권 같은 이런 고정금리 자산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은행들이나 금융기관들은. 네. 예. 그리고 그 자산이 대부분은 60-70% 이상이에요. 예. 그래서 거기에 투자할 때 하루 이틀이라도 돈을 놀리면 빵꾸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기회비용이 생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빌려주고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 시점에는 채권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은행들이. 네. 그래서 이걸 놀릴 필요가 없으니까 채권을 담보로 빌리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콜 금리보다도 훨씬 비싸게 빌릴 수 있겠습니까? 싸게 빌릴 수 있겠습니까? 담보 금리는 훨씬 싸요. 싸죠. 신용 대출보다 주택 담보 대출이 훨씬 더 싸죠. 싸죠. 마찬가지입니다. 네. 금융기관들도 RP 거래, 담보 대출 거래를 하면 신용 거래인 콜 금리보다 훨씬 싸게 빌릴 수 있는 거예요. 뭐 훨씬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싸게 빌리는 게 좋죠. 왜냐하면 은행들은 굉장히 큰 기관 거래이기 때문에 네. 금액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조금의 이자율 차이도 굉장히 큰 이자로 연결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레포 거래자, 자금을 차입하는 사람은 담보를 줘요. 그렇죠? 담보 채권이 가죠 지금. 담보 대여자한테 채권이 가고 그 대신 돈이 오는 거예요. 내가 채권을 주고
채권을 주고 돈을 봐요. 네. 그런데 만기에는 이거 그대로 반대로 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채권을 담보로 주고 그 다음에 돈을 빌렸잖아요. 그럼 만기에 뭐가 되겠습니까? 돈을 주고 다시 가지고 돈을 사오는 돌려주고 채권을 돌려받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리퍼처스 어그리멘트입니다. 그래서 RP를 갖다 말할 때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환매 조건부 거래, 환매한다는 거예요. 저 얘기를 제일 많이 들어요. 환매 조건부 채권 네. 이 얘기를 제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예, 환매 조건부 채권은 사실은 일본말을 번역한 겁니다. 아, 예, 뭐 그래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게. 예, 예. 한 70% 정도가 번역한 거고요. 예, 우리나라 경제 용어가 참 많은데요. 그런 것들은 조금씩 쉬운 용어로 쉬운 용어 뭐 제안하실 만한 게 있다면? 뭐 사실은 RP가 RP는 영어잖아요. 한국어로. 한국어로. 모르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뭔가- 환매 조건부 채권, 네. 환매 조건부 거래가 RP고요. 네. 그리고 이 한자어죠. 그리고 환매 조건부 채권 매매. 왜냐하면 환매 조건이라는 거예요. 다시 네. 사온다는 거예요. 그죠? 채권을 다시 사오고 그다음 왜냐면 이 과정이 주고받고가 다 거래잖아요. 그쵸. 매매의 과정을 하기 때문에 돈을 갖다가 팔고 채권을 팔고 이 과정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레포 거래, 네. RP 거래, 리퍼처스 어그리먼트 다 같은 말이에요. 네. 너무나 여러 가지 말이 있어서 이게 헷갈리는데요. 이것만 한번 봐 놓으시면은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나중에. 네. 예. 그래서 앞으로 돌아오시면 이제 레포까지 이해하셨죠, 여러분? 예. RP. 이제 레포가 그럼 뭐냐? 네. 왜냐하면 큰 그림을 한번 보셔야 돼요. 네. 이거는 머니마켓이라 그래서 단기 자금이에요. 단기 머니라고 하면 현금이잖아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에서 머니마켓이라고 하면 단기 자금입니다. 장기 자금은 채권이나 주식이에요. 우리가 보통 머니마켓 펀드 이렇게 얘기 많이 단기배. 하죠. 그게 네. MMF잖아요. 예, MMF가 이런 것들을 넣은 거예요. 네. MMF 안에 이 콜이나 RP나 양도성 예금 증서나 기업 어음이나 단기 사채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단기 자본시장 거래랍니다. 예, 1일에서 최장 1년을 넘지 않아요. 1년 미만. 예, 그것을 단기라고 합니다. 네. 예, 근데 보통 이제 뭐 1개월, 3개월 미만이 대부분이고요. RP나 뭐 콜 같은 경우에는 일일물 거래, 하루 오버나이트 거래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인 하루짜리 거래, 단기 자금 거래가 콜과 RP 거래, 환매 조건부 매매인데 예, 두 개의 성격을 이제 비교를 해볼게요. 이렇게 보니까 큰 그림사에서 왜 RP가 콜이 단기 자금에서 중요한지 아시겠죠? 은행들이나 금융기관 거래인데 금융기관들이 하루짜리 거래가 필요하다. 돈이 남거나 아니면 부족할 때는 바로 전화를 해서 이걸 빌릴 수가 있고 네. 빌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콜 거래는요. 여기 보시다시피 일시적인 자금의 과부족, 남거나 부족할 때 메워주는 거래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무담보 거래다. 무담보 거래. 그 밑에 RP는 채권을 담보로 한 거래. 네. 채권 담보는요. 보통 국채나 통한채 같이 굉장히 신용도가 높은 채권을 주로 다룹니다. 회사채는 안 넣어요. 예. 그래서 그리고 콜머니, 콜론이라는 말도 심심찮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네. 이게 콜머니는요. 빌릴 사람이 얘기하는 측면이에요. 빌릴 때 콜머니라고 하고요. 콜론은 이제 론 준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대출할 때입니다. 예. 그래서 레포 거래는 최장 6개월인데 이것도 둘 다 하루짜리 거래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하면 RP와 콜을 정확히 이해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예. 여러분 이해하셨죠? 예. 예. 그래서 결론. RP는 굉장히 아름다운 구조라는 거예요. 아름답다. 예, 옆에 장미가 있잖아요. 네. 예, 너무 아름다워요. 저는 RP 거래를 보면 너무 아름답다. 이래. 어떤 면에 있어서 아름다울까요? 예, 옆에 써놨습니다. 네. 거래 형태가 너무 정교해요. 정교하다. 예, 정규하다가 아니라 정교. 예, 정교하다. 그래서 군더더기가 없다. 왜냐하면 채권을 빌려주고요. 그 안에서 자금을 빌리고요. 사실 헷갈리기도 하지만 무엇이 목적인지. 왜냐하면 채권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 채권을 가져올 수가 있고, 그렇죠. 예, 돈이 필요한 사람은 채권을 주고? 채권을 주고 돈을 갖고 있어요. 두 가지 목적이 다 가능해요. 네. 예, 그리고 효율적인 모양으로 빚어졌어요. 왜냐하면 금리도 굉장히 낮게 빌릴 수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이런 아이들 채권, 예, 아이들 채권 이렇게 놀고 있는 채권들을 네. 갖다가 이용해서 그것을 담보로 주고 빌릴 수가 있으니까 효율적이죠. 효율적이다. 예, 그래서 상대방의 신용 리스크에 노출이 적잖아요. 대부분 그걸로 커버가 되니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들 사이에서 굉장히 이것을 잘 선호를 하고요. 그래서 미국이 이것을 기준금리로 정한 겁니다. 예. 그래서 기준금리뿐만이 아니라 네. 미국이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로 정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7일물 RP가 예, 7일물 RP를 우리나라 기준금리로 쓰고 있고요. 입찰할 때 실제로 이걸 써요. 네. 그래서 강제적인 금리예요. 그냥 단일 금리로. 예. 그리고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쓸 때도 RP를 쓰는데요. 네. 제일 중요한 게 여기 2번이에요. 2번. 요걸 이해를 하시면은 단기 통화 정책에 있어서 많이 이해하실 수가 어디 있습니다. 이쪽에 2번. 중앙은행의 RP의 효과. RP 효과. RP 매각 매수라는 말이 있어요. RP 예. 매각 예. 매수. 자, 이 매각은 말은 파는 뭐냐면 거, 매수는 사는 거. 그죠? 네. RP를 갖다가 아까 레포 있잖아요. 네. 레포를 갖다가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이 들어가서 시장에 들어가서 RP를 사요. 그리고 RP를 팔아요. 근데 여기서 첫 번째는 RP 매각이라고 그랬잖아요. RP를 팔았다고 했잖아요. 예? RP를 팔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증서를 준 거예요. 증서를 줬죠. 종이 조각이에요, 이게. 종이 조각 종이 조각을 주고 그 다음에 돈을 받아와요. 이게 매각한 거죠, RP를. RP를 매각한 거는 RP를 상대방한테 주고 돈을 갖고 와요. 그럼 시중에서 돈을 갖고 온 거잖아요. 네. 시중에서 유동성을 빨아들인 겁니다. 그러면 이건 긴축적 통화 정책이죠. 네. 예. 그래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갖다가 조금 올리고 싶다, 아니면 유동성을 빨아들이고 싶다 할 때는 RP 매각을 해요. 예. 반대로 시장에 돈을 빌려주고 싶으면 내가 종이 쪼가리를 갖고 와요. 종이 쪽지를. 예. 종이 쪽지를 갖고 오고 그다음에 돈을 주는 거예요. 네. 그게 뭐냐면 RP 매수입니다. 그래서 돈을 갖다 시장에 빌려주는 거죠. 이게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에요. 금리를 낮추고 싶거나 유동성을 많이 풀고 싶거나 하면은 RP 매수를 한다. 이게 결론입니다. 네. 예, 이렇게 되면은 RP가 뭔지, 단기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뭔지, 그리고 중앙은행이 이것을 어떻게 사용을 해서 통화 정책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지까지 저희가 이해를 해봤습니다. 네. 레포, RP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과 또 이게 어떠한 금융시장에서 역할을 하는지를 이해를 해봤는데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면 투자할 때 뭐 어떻게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뭐 RP 단기 자금에 있어서 네. RP의 영향은 절대적이에요. 예, RP는 그렇기 때문에 이 레포를 운용을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은행에서 운용을 하고요. 네. 미국과 같은 경우에도 RP에 굉장히 많은 그 신경을 씁니다. 이 RP를 운용하는 게 미국에서 뉴욕 연준이에요. 예, 뉴욕 연준이 이것을 매일매일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RP가 만약에 잔고가 줄어들어요. 줄어들면 바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나섭니다. 미국 네. 같은 경우에도 그걸 갖다가 지표로 보는 거죠. 그래서 단기 자금이 얼마나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어떠한 기준금리나 다른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도 이 RP의 잔고나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살핍니다. 예. 이 뉴욕 연준이 계속 이것을 갖다가 웹페이지에서 공표를 하고요. 우리가 다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금리 같은 경우에도 RP 금리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왜냐 RP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서로 빌려주고 빌리면서 결정되는 금리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결정을 하는데 물론 이제 그 중앙은행이 지정을 하긴 하지만 네. RP가 뭐 예를 들면 너무 적다든가 많거나 하면 이것을 갖다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시장의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네. 예, 그렇게 해서 오늘 방송 그럼 끝내야 되겠네요. 레포 이해했으면 이제 오늘 다 수학을 얻은 거죠. 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기 금리가 네. 뭔지, 단기 금리에서 레포가 차지하는 위치, 콜과의 비교, 이것만 해도 큰 수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도 이제 우리가 미국과 그다음에 우리나라를 봤으니 네. 다음에 또 유로존과 중국도 한번 봐야죠. 자, 유로존 한번 볼까요, 그러면? 예, 어떤, 유로존. 네. 유로존은 우리나라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기준금리 예, 체계가 기준금리 체계가. 유로존의 그 세계 경제력이 좀 많이 변화했어요. 오른쪽 이제 표를 보시면 뭐 2000년대 초에 2000년대부터 시작해서 유로존이 시작됐죠. 네. 그때 당시에는 세계 2위의 경제권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물론 그 영국도 탈퇴하고 그러긴 했지만 그렇게 해서 그 통화의 영향력도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 네. 예. 이 유로존의 기준금리는 리파이낸싱 금리라고 해요. 유로존이 발표하는 정책 금리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것을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하나만 알아놓으시면 되는데요.
이제 MRO라고 하는 금리만 알아놓으시면 돼요. 이게 MRO. 예, 맨 1번 위에 이게 이제 메인 리파이낸스 오퍼레이션이라 그래서 이것도 7일물 담보부 대출 금리 레퍼라고 얘기하지는 않고요. 7일물 담보부 대출 금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담보가 있는 대출. 아까 우리가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게 레포, 네. RP라고 했잖아요. 네네.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 용어는 비슷한 것 같은데 뭔가 또 구조가 조금 다르니까 이름도 다른 거 아니에요? 같습니다. 같아요? 예. 근데 이름을 다 다르게. 예. 또 통일하지 왜 이렇게 예, 다 다르게. 기간까지 똑같아요. 7일물. 7일물. 예, 7일물 담보부. 담보도 채권입니다. 국채 수준에. 그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름만 똑같은 좀 개념이에요, 다르고? 사실. 같아요. 이름만 조금 다르다. 예. 뭐라고 부르는지 이름만 다릅니다. 네. 한국의 기준금리, 뭐 외국에서는 베이스 인터레스트 레이트라고 하는데 네. 이거랑 MRO랑 같습니다. 네. 예. 아마 유로존을 많이 참고하긴 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그렇지만 정책 금리는 2개 더 있는데요. 네. 총 3개를 발표하는데 MLF라고 하는 것도 있고 예금 금리도 발표를 합니다. 네. 예, 예금 금리를 잘 아시겠죠? 예. 이제 뭐 은행들이 예금을 하면은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유로 중앙은행도 네. 이게 예금 금리고요. 또 대출도 해줄 수 있잖아요. 네. 예, 반대로 대출 금리가 이게 MLF예요. 예, 렌딩 상대 퍼실리티. 예, 그래서 중간에 있는 금리가 이 MRO입니다. 네. 기준금리. 네. 예, 그렇게 얘기를 드리면 돼요. 그래서 이 3번에 보시면 이게 제일 중요해요. MRO는 사실상 RP 거래다. 그래서 유로 중앙은행 ECB의 기준금리는 실제로는 7일물 RP다. 우리나라 기준금리 아주 유사하다. 요것만 딱 갖고 계시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유로 중앙은행 그 ECB 예금 금리는요.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이너스 금리였어요. 10년째요? 저렇게 마이너스 금리였어요. 최근 이렇게 뭐 4.5%까지 올렸는데요. 네. 얼마 안 돼요. 그렇군요. 2022년까지 뭐 3년 동안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를 했어요. 그것도 네. 0.5%죠. 굉장히 높은 금리고요. 네.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도요. 사실상은 그 뭐 유로존을 방문했을 때 예전에 아베 총리와 이렇게 다 일본 사람들이 그 일본 내각이 유럽을 방문했을 때 배워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유로존 기준금리의 중요성이 뭐냐면 우리나라 환율에 굉장히 큰 직접적인 영향을 줘요. 유로존의 기준금리요? 네, 유로존의 기준금리 하면은 좀 멀어 보이잖아요. 네. 근데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럼 우리가 미국 경제를 공부할 게 아니라 유로존 경제를 더 면밀히 공부해야지 우리. 뭐 둘 다 그러니까 너무 미국에 치우친 측면도 있는데요. 유로존을 알아야지. 왜냐하면은 상대 통화가요. 달러의 상대 통화가 유로예요. 네. 이거 보십시오. 예, 보시면은 포개놓은 그림 같잖아요. 네. 네. 데칼코마니네요. 예, 데칼코마니가 아니에요. 데칼코마니죠. 반대니까. 예, 예, 근데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일부러 만든 게 아닌데 예, 이렇게 저렇게 돼요. 자연스럽게. 예, 언제나 이렇게 됩니다. 네. 이건 뭐냐면 달러 인덱스가 60% 이상이 유로의 가중치예요.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유로존 기준금리가 상대적으로 미국의 기준금리보다 올라가느냐, 아니면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인 페더럴 펀드 레이트가 상대적으로 유로존 금리보다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환율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환율이 결정이 되고 그에 따라서 바로 우리나라한테 영향을 줘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유로존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치적인 거 없습니다. 네. 그냥 경제적으로 편하게 이해하시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유로가 가는 방향에 따라 원화도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중국의 기준금리 한번 볼게요. 예. 일본의 기준금리도 보면 좋은데 마지막에 시간 나면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예. 중국의 기준금리는 조금 달라요. 예. 어떻게 예. 다르죠? 뭐냐면 이거는 이제 론 프라임 레이트라고 하는 것을 기준금리로 인식을 합니다. 인식을 한다는 건 뭐냐면 인민은행이 지정하는 건 아니고요. 이것을 갖다가 시장금리를 갖다가 취합을 해서 하는 시장금리의 형태긴 해요. 네. 그렇지만 이 론 프라임 레이트 실질적으로는 인민은행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정책금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1년 만기 1년 만기 우대금리. 예를 들면 은행에 가면 뭐 신용이 좋은 사람들한테는 우대금리를 주잖아요. 네. 이 우대금리 1년짜리 만기가 론프라임 레이트 1년짜리고요. 5년짜리 우대금리가
LPR 5년짜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준금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1년짜리를 중국의 기준금리로 인식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중국은 우리의 기준금리가 이거다라고 명시적으로 말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이 1년짜리 LPR이라고 불리는 대출외대 금리를 기준금리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5년짜리 대출금리는 부동산 대출에 주로 쓰이고요. 1년짜리는 주로 신용대출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럼 두 가지를 그냥 다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기존 항상 뭐 인하하면 두 개 다 같이 인하하고 그런. 예, 거의 다 뭐 같이 네. 인하하고 인상이 뭐 최근에는 인하 기조죠. 이제 인하 기조로 계속 가고 있는데요. 뭐 동시에 내리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만 내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예. 뭐 이게 보시면은 최근에도 5년짜리는 내렸는데 뭐 그 1년짜리 안 내린다든가 아니면은 뭐 1년짜리는 내렸는데 3년짜리는 안 내린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비슷하게 가긴 하는데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예. 그리고 일본의 기준금리와 같은 경우에는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기준금리가. 기준금리가 바뀌었다고요? 기준금리로 쓰는 지표금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기도 해요. 예. 마이너스 금리 폐지했다는 건 알잖아요. 네네. 그렇지만 기준금리를 뭘로 쓰는지도 바뀌었다는 거는 인지를 안 하고 있죠. 왜 바뀌었을까요? 마이너스 금리일 때는 일본의 기준금리가 뭐였냐면 은행들이 네. 중앙은행에 예금했을 때 지급해야 할 이자율을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 마이너스 0.1%였잖아요. 네. 예, 올해 1월까지. 예. 그런 경우에는 뭐냐면 일본의 기준금리는 은행들이 BOJ 일본에 갔다가 일본은행에 남는 자금을 갖다 하루 자금을 갖다가 예치를 하면 얼마를 주겠다는 그런 금리였어요. 그게 뭐냐면 마이너스 0.1%예요. 네. 다시 말하면 자금을 갖다가 일본은행에 예치를 하면 돈을 갖다 오히려 보관료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전에 그랬죠. 냈습니다. 네. 예, 오히려 냈어요. 돈을 맡겼는데 돈을 보관해 달라는 돈까지 더 내야 돼요. 예, 돈을 내야 돼요. 오히려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개인들 같은 경우에도 은행에 그 예치를 하면 냈어야 되는데 개인들한테는 그렇게 받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고객들이 떠나갈 돈 거니까. 안 맡기죠. 예. 그래서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는 하루 동안 은행들이 일본의 은행들이 시중은행들이 일본은행 BOJ 중앙은행에 맡기는 일일무 예치 금리였어요. 네. 그런데 이것이 최근에 뭘로 바뀌었냐면 무담보 콜 금리, 미국과 동일하게 무담보 콜 금리로 바뀌었습니다. 아까 제가 콜 금리 설명을 드렸죠. 네. 콜 금리, 하면은 예, 콜 금리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네. 은행들 간에 하루 거래를. 빌려주는 금리라고 했잖아요. 네. 예, 그래서 담보가 없다 그랬잖아요. 예, 요것은 갖다 신용 거래입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왜냐하면은 2016년에 마이너스 금리를 최초로 도입을 했었어요.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 네. 근데 그 전에도 일본은 콜 금리를 기준금리로 썼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그 플러스 금리로 전환을 하면서 예전으로 회귀했던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는 아베노믹스로 인한 완화적인 그런 통화 완화 정책, 이질적인 통화 완화 정책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폐기하고 예전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하면 편한 거죠. 지금 쭉 제가 뭐 이해를 100%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보면은 각국의 통화 금리에 있어서 기준금리에 있어서 담보가 있는 금리가 있고 그냥 신용으로 하는 금리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뭐 자국의 뭔가 자신감인 건가요? 아니면은 담보를 하면은 조금 뭔가 보수적으로 금리를 책정을 하는 건지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담보가 굉장히 있고 없고가? 중요한 질문이세요. 왜냐하면 금융시장에 있어서 금융시장에서 민간의 영향력이 극대화되고요. 시장에 대해서 자신감이 큰 나라는 결과적으로는 뭐 콜 금리를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냥 신용으로. 예, 네. RP 거래는 조금 더 중앙은행의 영향력이 좀 강하게 되는 거죠. 예, 뭐 그런 차이는 있고요. 네. 그리고 미세하게 통화 정책의 방향도 RP와 콜은 다르잖아요. 예, 콜은 이제 시장에서 시중은행들 간에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쵸. RP는 중앙은행이 결정을 하고 개입을 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장의 질서를 중앙은행이
나라에서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요. 예, 이런 것들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나라마다 그래서 어떠한 지표 금리를 기준 금리를 정하는지 다 다른 거예요. 네. 그러면은 미국과 우리나라의 항상 금리의 비교를 하면서 금리차 비교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담보가 있는 금리고 그들은 신용인데 그걸 절대적으로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구조가 다른데? 그런데요. 비슷합니다. 사실은 비슷해요, 예, 또? 비슷해요. 이게 단기 금리예요. 네. 왜 기준 금리를 단기 금리로 책정하느냐가 또 중요합니다. 이게 하루짜리 대부분 금리잖아요. 네. 단기 금리. 단기 금리를 규정을 하면은요. 이게 단기 시장에 영향을 주고요. 단기 시장에 영향을 주면 이게 계속해서 조금 더 장기로 이렇게 전파가 돼요. 장기 금리를 규정을 하게 되면 단기 시장을 규율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가가 단기 금리, 짧은 금리를 갖다가 기준 금리를 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계속 댓글창에 처음에 이제 우리 변 전무님 똑똑하다. 두 번째로는 이건 돈 주고 들어야 될 강의다. 세 번째로는 돈 주고도 듣겠는데 이해를 내가 100% 못하니까 다시 봐야겠다.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이해를 다 못하신 건 당연합니다. 그래요? 하지만 저희가 수학 문제를 처음 풀 때요. 네. 어렵다 그렇지만 나중에 이것을 여러 번 풀고 계속 들으면은 자기 자신이 이게 소화를 하게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처음에 이것을 듣고 나신 다음에 나중에 다른 금융 관련 지식을 접하실 때는 많이 다르실 거예요. 네. 이제 뭐 레포 이런 거 나오면 나 이거 알아. 이거 어떤 구조인지 알아. 콜 금리 그래 콜 외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나눴던 그 대화를 생각하면서 빠르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자, 오늘 또 아침에 자료까지 또 추가적으로 만들어 주시면서 우리가 금리, 각국의 금리 체계를 이해하는데 정말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고요. 요거는 영상을 저희가 항상 따로 클립을 올려드리니까 이번 영상도 그렇고요. 지난번 이제 약 한 달 전이었을 겁니다. 그때 영상도 꼭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미주온의 변정기 전무와 함께 했습니다. 전무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자,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오늘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비도 오고 그러니까 축축 처지죠. 그럴 땐 여러분, 홍삼 한 포 드시면 힘이 그냥 불끈불끈 납니다. 저희가 정말 어렵게 이 제품을 이 회사를 또 모셨거든요. 들몰 길가 홍삼이라는 제품인데요. 저희가 여러분들 뭐 추석 때 사실 뭐 일가 친척들이나 주변 지인에게 선물할 일도 많은데 그 선물하기 전에 이게 정말 좋은가? 여러분 먼저 느껴보시라고 제가 조금 더 빨리 가지고 왔습니다. 한 2주 정도 여러분이 드셔보시면서 요거 효과 괜찮네, 좋다 싶으면은 바로 또 선물도 하실 수 있게 저희가 33% 할인 구성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기존에는 한 달분 13만 4천 원인데요. 저희가 내포 기준으로는 6만 7천 원인데 이거를 33% 할인을 해 드립니다. 여러분 미리미리 요거 챙겨 두시고 그래야 추석 때 딱 좋게 선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패키지 자체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여기 보니까 6년근이 가장 좋은 거 아시죠? 6년근 홍미삼 100%가 함유가 됐습니다. 자, 월모부 여러분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올 거고요. 이렇게 건강한 음식 잘 챙겨 드시고 여러분 건강하게 내일도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